지금부터 2040년까지의 우주 로켓 발사 서비스 시장의 태암, 즉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추정해 봅시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상용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베이스, 불, 베어 시나리오를 나눴다. 스페이스X는 외부 대행 외에도 자사위성 스타링크를 쏘아올리는 용도로도 로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용화란 외부 매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2025년 기준 펠컨 9의 발사 횟수 165회 중 123회, 약 74.5%가 스타링크의 궤도 진입 목적이었고 외부 수요에 의한 발사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스타쉽의 상용화 전까지는 외부 매출 비중을 10%로 상정하고 베이스, 베어 시나리오에서는 상용화되는 연도부터 25%로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불 시나리오에서는 상용화 후 30%로 시작해 펠컨 9의 퇴역 시점, 예상인 2032년부터 40%로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2027년 중반에 스타쉽을 이용한 스타링크 위성 배치를 개시하겠다는 스페이스X의 목표를 반영해 상용화 시점을 불, 베이스, 베어 각각 2028년, 2029년, 2030년으로 가정했다. 베어 시나리오에서도 상용화 지연폭을 불 시나리오 대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재사용 기술 완성도와 별개로 상업적 필요에 따른 조기 투입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스페이스X는 위성 통신 분야에서 아마존 레오와 경쟁하고 있다. 해당 분야는 많은 위성을 빠르게 궤도에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스타쉽은 설계상 기존의 펠컨 계열 대비 단위 발사당 탑재력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기술 검증 이후 부분적 상업 운용을 개시할 유인이 충분하다. TAM 추정을 위한 주요 로켓으로는 현재 운용 중인 펠컨 9, 펠컨 헤비, 일렉트론, 벌컨, 뉴글렌, 아리안 6, H3와 향후 운용이 예정돼 있는 스타쉽, 뉴트론이 있다. 우주 로켓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인 스페이스X의 행보에 따른 TAM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발사 횟수는 스타쉽에만 차별을 뒀다. 연간 발사 횟수. 스페이스X의 COO 그윈 쇼드웰이 2024년 11월 컨퍼런스에서 향후 6에서 8년 이내 펠컨 모델의 완전 퇴역을 시사한 바 있어 당시부터 8년 후인 2032년에 펠컨 9이 발사를 멈춘다고 가정했다. 그윈 쇼드웰이 2026년 3월 인터뷰에서 펠컨 9이 2026년에 140에서 145회 발사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발사 횟수는 2026년 145회에서 2032년까지 비선형적, 초기 완만, 후반 급감으로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펠컨 헤비는 펠컨 9 대비 고중량 모델로 스타쉽과 수요층이 겹쳐 펠컨 9보다 빠른 퇴역이 예상된다. 발사 중단 시점을 2030년으로 가정했고 FAA 환경분석 문서에 명시된 연내 5회 내외의 정밀 발사 유지라는 회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발사 횟수를 산정했다. 일렉트론은 로켓랩이 2026년 2월 실적 발표에서 제시한 연간 25회, 30회 발사 목표를 반영했다. ULA는 2025년 8월에 벌컨과 관련해 구축 중인 인프라의 기준 평균 발사 횟수가 연간 25회라고 언급했고 2026년 2월에는 2026년 연간 목표 횟수 연 16에서 18회를 제시했다. 블루오리진은 FAA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 뉴글렌의 표준 발사 역량을 월 1회로 명시했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연간 48회까지 계획하고 공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해 이를 반영했다. ESA 보고서에는 2027년부터 발사 간격을 2개월 미만으로 단축, 연 9에서 10회 하겠다는 목표가 언급돼 있다. ESA 공식 사용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물리적 최대 운영 능력은 연간 11회 발사로 제한돼 있다. 잭사는 홈페이지에 H3에 대해 20년간 연 6회 정도를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운영체계를 목표로 명시했고 공동 개발한 미쯔비시 중공업은 2025년 12월에 최대 연간 목표를 연 6에서 8회로 설명했다. 로켓랩은 2026년 2월 실적 발표에 4Q26의 뉴트론의 첫 발사를 개시해 성공하면 2027년에는 연간 발사 횟수를 5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스타쉽 연간 발사 횟수.
스타쉽은 현재 텍사스의 스타베이스, 플로리다의 KSC-LC-39A와 SLC-37 세 발사장을 보유하고 있고, 스타베이스는 FAA 발사 허가가 완료돼 실제로 운영 중이다. KSC-LC-39A는 허가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며 근시일 내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SLC-37은 허가 신청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승인까지 약 1.5에서 2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2029년에 운영이 개시될 것으로 가정했다. 스타베이스와 KSC-LC-39A는 각각 연 25회, 44회 발사가 허가됐고 KSC-LC-39A는 예정, SLC-37은 연 76회가 환경검토 문서에 목표로 제시돼 있다.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최대 발사 횟수까지 램프업한 뒤 추가 허가를 2년 단위로 승인에 약 2년 소요 신청한다고 설정했다. 베어 시나리오에서는 위성 초기 배치 이후 증설이 필요할 만큼의 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 신청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불 시나리오에서는 스페이스X의 목표 연간 1000회 이상 발사에 맞춰 연간 최대 300회까지 각 발사장의 공격적 추가 허가 신청이 지속될 것이라고 상정했다. 2. 발사 단가 펠컨 9, 펠컨 헤비, 일렉트론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1회 발사 단가를 적용했다. ULA의 벌커는 같은 본체의 SRB, 고체 로켓 부스터를 0개, 2개, 4개, 6개 장착한 모델들로 나뉘는데 SRB가 부착되지 않은 로켓이 1.1억 달러로 책정돼 있다. SRB 단가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ULA의 이전 로켓인 아틀라스에서 확인되는 정보로 추정했다. 아틀라스는 모델 501의 발사 단가가 1.2억 달러, 551이 1.53억 달러다. 두 모델의 본체는 동일하고 부스터 개수만 5개가 차이 나는데 이로부터 부스터의 개당 발사 단가 기여분은 660만 달러로 추산된다. ULA의 마진율 20%를 가정했을 때 SRB 개당 약 530만 달러로 추정된다. 벌컨의 부스터와는 다른 모델이지만 이를 프록시로 사용했다. 벌컨의 가장 큰 계약인 아마존 레오는 부스터가 4개 장착된 모델로 지정돼 있어 연간 발사되는 로켓의 평균 부스터 탑재 개수를 4.5개로 가정해 회당 발사 단가를 산정했다. 아리안6는 부스터 2개 차이로 구분되는 A64와 A62 모델, 두 모델의 발사 가격 차이는 1,500만 달러로부터 부스터 개당 단가를 추론했고 마진율 20%를 가정했다. 아리안6도 부스터 4개가 부착된 모델로 아마존 레오와의 발사 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평균 부스터 개수 예상을 위해 부스터 4개 모델과 2개 모델의 비율을 각각 70%, 30%로 가정해 가중평균했다. 작사의 이전 로켓에 쓰였던 SRB-A 단가는 업계에서 7에서 10억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H3 모델에 탑재되는 신형 SRB-3 단가는 구형 SRB-A 단가폭의 하한선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해 개당 500만 달러로 가정했고 현재까지의 발사 이력 기준 평균 부스터 탑재 개수인 2개를 적용해 발사 단가를 계산했다. 스타쉽은 3월 22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9년 임무의 발사 비용이 9천만 달러로 책정됐다. 펠컨 9보다 단가가 높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 압력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로켓 발사 서비스의 단가 경쟁이 심하지 않은 환경을 가정하고 모든 로켓의 발사 단가를 모든 연도에서 동일하게 적용했다. 3. 템 베이스, 불, 베어 시나리오에서 전체 발사 서비스 시장의 태암은 2025년 149억 달러에서 시작해 각각 409억 달러, 924억 달러, 186억 달러로 계산됐다. 베이스 시나리오에서는 펠컨 계열 로켓의 퇴역 후 스타쉽의 연간 발사 횟수 증대가 불 케이스 대비 지연되면서 시장 규모가 소폭 정체되지만 견조한 위성 발사 수요 및 국방 임무 등이 지속되며 우상향한다. 달 탐사, 화성 등 심우주 관련 수요도 확대되며 스페이스X의 목표대로 격일 이하의 간격으로 로켓이 발사된다. 베어 시나리오에서는 위성 배치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고 기술적 난제로 스타쉽의 완전 재사용 시점이 지연되면서 시장 규모가 정체된다. 고객 수주에 의한 외부 발사 대행 서비스만의 태암을 보면 베이스, 불, 베어 시나리오에서
2025년 54억 달러에서 시작해 각각 247억 달러, 431억 달러, 146억 달러로 확대된다. 불 시나리오에서는 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배치된 위성의 유지 보수와 그에 관련된 서비스, 다운스트림 시장 확장에 따른 다양한 사업이 등장하면서 스타쉽의 공격적 발사 공정 증설이 지속된다. 현재 자사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로켓을 발사하는 기업은 스페이스X뿐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과 외부 대행 시장의 차이는 스페이스X의 자체 수요에 의한 발사 기여분이다. 이 격차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의 최소 매출로 간주할 수 있다. 스타링크 사업이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로켓 발사 비용보다는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2040년에 베이스, 불, 베어 케이스에서 각각 163억 달러, 486억 달러, 40억 달러로 추정된다.